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에 훈풍이 좀 불었죠. ECB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주말에 들리면서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한결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가 싶더니 오늘 삼성전자에서 하락이 나오면서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약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15% 약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 정중에 한때 1986선까지 다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만 낙폭은 어느 정도 조금은 줄이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장 초에는 2008선에서 시작을 했었던 코스피 지수입니다. 뒤로 많이 밀리면서 시총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 따른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163억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500억 가까이 오늘 장중에 매수세를 기록을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매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기관입니다. 4억 매도로 잡히죠. 원래 기관들이 개장 초에 샀었습니다만 10시 반 기준으로 매도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후반 들어서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외국인들의 기관이 동반 매수로 끝이 날 수 있을지 여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일중 차트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0.26% 오른 524.48포인트를 기록하고요. 장중 저점 다시 한번 520선을 찍으면서 공포감을 조성을 시키다가 다시 강보합 수준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입니다. 62억 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방향성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을 했다가 2시 기준으로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119억 여전히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3% 이상 떨어집니다. 141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또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거죠. 지수사 전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대 약세. SK하이닉스는 오늘 다시 52주 신고가 경신했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오늘 3.4%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6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요. 기아차, 신한지주, 삼성생명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이 보합에 갇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강력하네요.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38,500원대, CJ홈쇼핑, CJENM 모두 상승입니다. 특히 CJENM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급등락을 겪었다가 오늘 다시 상승세를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동서가 2%대 하락률, 다음 그리고 포스코 ICT, SK 브로드밴드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출주에 따른 우려가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20원대 박스권을 뚫고 다시 달러당 1,017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죠. 0.3% 떨어진 1,017원 10전대를 기록을 하면서 수출주에 따른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 현대차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후반 들어서 좀 탄력을 다시 챙기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삼성그룹주들 확인해 보시죠. 지수사 선언과 관련이 없는 종목들은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지난주에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는데요. 오늘 3% 이상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갈리죠. 삼성의 지주사 전환과 관련돼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을 위주로 오늘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삼성 SDI 0.5%, 크레듀가 2.6%, 삼성전자가 3% 이상 떨어지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 삼성물산이죠. 오늘 7%대 급락이 나타나면서 7만 3천 원까지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따른 과세 완화 여부에 따라서 최근에 대형 건설사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제외하죠. 삼성과 관련된 뉴스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림산업이 4% 이상 오르고 GS건설이 2%, 현대건설이 1%대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세금 완화에 따른 기대감,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대형 건설주들이 오른 하루였고요.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실적에 따른 기대 때문에 오릅니다. 오늘 2.4%
2%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난주 초반에 급락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27,450원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함께 유입됐고요. 마지막으로 NC소프트 확인해 보시죠. 신작 게임이 2분기부터 확실한 매출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오릅니다. 오늘 4.24%대 강세를 기록하고요. NC소프트 아시다시피 5월 초부터 주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타났는데 오늘의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시 57분입니다.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떻게 마감될 것 같나요? 네, 코스피 시장 참 아쉬움이 많은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일단 종료까지 2분 30 정도 남았지만은 1990포인트, 약 0.27%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컸다라는 잘못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만 유독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다면은 대형주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452종목이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351종목. 상승하는 종목이 100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한다는 점. 대형주가 아무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놓고 본다고 보더라도 사실은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보험이라든가 철강금속, 의약품, 화학, 증권업종 중심으로는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기전자와 운수창고, 전기가스 업종 중심으로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종목들, 오른 종목들이 많기는 하지만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는 크게 오르지 못하는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예상 체결지수 그리고 특징 종목들 조금 만나볼까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 출발했고 장중에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만 2시를 조금 넘어선 순간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환되면서 코스닥 시장도 일단 플러스권으로 동시효과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도 소폭 상승한 523선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일단 마감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종목들로 보시면 앞서 짚어주셨었던 파라다이스가 5%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밖에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시젠, SM 등과 같은 종목들이 1% 이상대에서 일단은 상승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 내에서도 동서라든지 로엔과 같은 종목들은 2% 이상 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 특징적으로서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에서 지수사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를 나타내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오늘 마감 정리하고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3시 넘어섰습니다.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요일 시장이었는데 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 동안 ECB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고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세계 금융시장의 무드를 타고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수 자체는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지수가 내린 것도 사실상 큰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내렸기 때문이지만 시장이 크게 만족할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0.27% 떨어지면서 1990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코스닥 지수는 0.17%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짓네요. 524.02포인트. 선물 시장은 아직 상승 모드를 타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종목들 곧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가보도록 하죠. 네, 일단 코스피는 1990포인트를 겨우 턱걸이를 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분위기인데 사실은 지난주 내내 글로벌 증시 대비 약했었고 지난 주말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가 환호한 것에 비한다면 오늘 증시는 상당히 뼈아픈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시아 증시도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점이 국내 증시의 소외 현상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좀 환율도 도와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국내 증시에서 수출주의 비중이 높은데 환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1020원까지 이탈하면서 오늘 1016원대에서 마감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종목별로 놓고 본다면은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은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힘든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업종별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삼성전자, 삼성 지배구조 개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지난주까지만 해도 뜨거웠는데 주말 사이에 찬물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렸던 모습. 그러나 지난주에 상승을 했던 것이 삼성 지배그룹 관련주였다면 오늘은 하락했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다른 중소형주는 약간의 하락에서 비껴갔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건설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이 건설주들의 강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올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 완화 방침에 따라서 거래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니네 세금 혜택 줄 테니까 집 더 사란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다 같이 축자 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일단은 건설주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도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른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포스코가 1% 이상 그리고 오랜만에 LG화학이 2.8%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화학주가 올랐던 것은 결국은 유럽의 ECB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유럽계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바닥권에 대한 매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화학주들이 동반 강세를 냈었고요. 여기다가 한국전력은 아쉽게도 2% 이상 하락 마감을 했고 KT가 오늘 2% 이상 상승 마감했던 것이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 종목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동양증권이 7%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이 경영주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7% 이상 급등이 나타났었고요. 태평양물산이 의류 OEM 사업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꾸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TX는 상장 폐지에서 가까스로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3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 구간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3위 각기 한 차례 급반등 이후에 잠시 쉬어가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2.8% 이상 상승이 나타났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사실 아쉬움이 많은 하루였지만은 그래도 종목별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등락은 좀 많이 일어났던 하루가 아니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닥 특징 종목들도 좀 알아보다가 외환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확인해 주시죠. 네, 코스닥은 결국에 플러스로 마무리 좀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된 것이 가장 영향이 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일 전반적으로 스마트 전구나 라이파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상대적으로 카메라폰 부품이라든지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폭이 조금 더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먼저 간략하게 보면 일단 파라다이스가 5.2% 상승 마감했는데요. 5월 카지노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이 됐고 이 밖에 시젠 등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성광밴드가 오늘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일 5% 가깝게 상승 마감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종목들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시장은 아쉽게 마감이 됐고요. 여타 다른 시장은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32% 상승한 15,126.10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장중 상승세를 좀 확대해 나가다가 장막판 매도 물량들의 출현 속에서 상승폭을 소폭 줄이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 계속적인 상승 기조 이끌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시아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또한 상승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금융 완화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무역 통계에서 수입이 시장 예상을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고 신규 IPO 재개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소폭 상승세를 이끌면서 2050선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아시아 증시는 국내 증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소폭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죠. 특징 종목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은 간략하게나마 좀 짚어드렸고요.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만 추가적으로 더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컴투스 되겠습니다. 6%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해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신작인 서머너지워 순위가 호조세를 좀 보이면서 2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안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중 10% 가까이 상승했었던 것에 비하면 상승폭은 다소 좀 축소가 됐다라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밖에 인트로메딕이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캡슐 내시경에 대한 선별 의료보험 혜택 기대감에 초강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하한가를 보인 종목이 있었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인데요. 메디톡스와 맺었었던 680억 원 정도 규모의 OEM 공급 계약 해지 소식에 하한가를 좀 장중에 계속적으로 기록했다라는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일단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은 소폭 매도로 마무리를 좀 짓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급 특징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13억, 많이 아쉬움에 남는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판 업종부터 먼저 살펴본다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238억 정도 순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을 야기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는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판 종목은 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좀 매도세를 치우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했고요. 반대로 유통업과 금융업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은 다시 한번 매수세를 유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모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 오늘 역시 매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간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신권과 연기금이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따라서 오늘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다는 점은 사모펀드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점이 향후 투신권과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잠시 한번 좀 세분화해서 들어간다면은 금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역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KB금융과 삼성카드 그리고 동양증권과 두산인프라 KT, 대우조선해양 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났던 종목들 살펴보면은 우리 금융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 보수적인 시각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신한지주와 기아차, 한국전력 이 대표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종목들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신일산업과 현대산업 그리고 벽산, 한전 KPS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출회됐던 하루였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살펴보면은 기관 투자자 오늘 대우조선해양과 KJB 금융주 중 JB 금융주 최근에 사실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변동성이 사실은 큰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중공업과 LG전자 그리고 현대제철 순으로 기관 투자자들 매수세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이슈가 있었던 외환시장이지요. 원화 강세가 오늘 조금 더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당 1,016원 20전까지 떨어지네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더 밀리면서 원화 강세로 수출주들이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외환시장인데 오늘 자세한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모 자산이요 오현석 상무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심리적인 측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차례 1,020원 레벨이 좀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그 정부가 상당히 뚜렷하게 제시했던 일종의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은요, 그 갭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요, 종가를 저가로 1,016원 16.2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 차트 분석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아 환율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고 수급상 그 시장 심리상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할 점은 역사적 저점을 하회하면서도 변동성이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낮은 불확실성으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22의 통화정책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화가 직접적으로 22 통화정책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지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활용하는 22의 드라기 총재의 성향상 단기간 내에 재차 획기적인 정책이 제시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변동 요인이 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할 점은 최근 긍정적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의 영향력인데요. 네,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글로벌 외환 시장이 좀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이 6월에도 이어진다면 2분기 GDP 성장률이 3%를 상회하는 상회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는 달러 지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경기 지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로 반전하는데 이게 기여를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언급한 대로 국내 경제의 호재, 악재와 상관없이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1010원대에 진입한 환율이 6월 중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1010원대에서 1010원대 초반에서 상반기에 하락 추세가 일단락될 가능성하고요. 재차 하락이 진행되면서 1000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그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락 속도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한쪽으로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주 원달러 환율은 1014원에서 1026원대에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현석 상무와 함께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주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의 수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볼 텐데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일단 코스닥 수급 특징주 잠시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금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상위는 원익 IPS와 CJ 오쇼핑, 시젠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기관의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와 다음, 실리콘웍스 등으로 매수세를 좀 보였고요. 매도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경우 다음과 서울반도체, KUG, 이니시스 등이 매도상에 올라와 있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IT 제조 관련된 종목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1위는 KUG 모빌리언스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차바이오텍과 서울반도체, 뷰억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3시 15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 어떻게 마감되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입니다. 일중 차트 보고 계신데요. 오늘 선물 시장이 소폭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정각 후약의 흐름을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260포인트에서까지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다가 계속 하락을 했죠. 개장 초 초반에 259.90포인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급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뒤로 탄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선물 시장 자세한 이야기와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민주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초반에 좀 사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후반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장 초반 금일 같은 경우 좀 22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았던 상태였죠. 외국인 투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선물 3천 계약을 임박하게끔 매수를 좀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장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매수세는 전부 다 철수가 되었고 플러스 176계약으로 전체적인 매수세들이 다 감소된 형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2000피에서 이상에서의 경계성 매물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큰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 참 아쉬운 면이 있고 또 이번 주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물론 포지션을 좀
지수에 대한 위치를 좀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각각 메이저들이 포지션을 좀 매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의 좀 하락세는 어느 정도 조금 오버페이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계속 변동성은 이번 주 내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일단 오늘 변동성 확대 예상을 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거래 중인 2014년도 6월물 선물에서 2014년도 9월물 바로 다 이번 주 목요일 이후부터 거래될 선물에서 선물 스프레드가 좀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금일 같은 경우 약 15,000 계약이 2월 되는데 일단 포지션을 당월물에서 차월물로 이전하고 있다는 얘기는 당월물의 변동성을 계속 확대시키면서 차월 쪽으로 변동성을 좀 넘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같은 박스권 변동성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뭐 어느 한 축으로 방향성이 뻗어나기보다는 여전히 260권과 262권 이상급에서의 박스권 매매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좀 디테일한 내용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정리해보고요. 이번 주 시장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갈까요? 네, 일단 코스피가 2,000포인트,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을 때처럼 2,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조금 불안한 시장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형주들, 그러니까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의 동향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맞춰 있다면은 지금은 조금은 소극적인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하락한다고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상승장에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실적입니다. 따라서 실적 개선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다면은 지금의 하락장이 꼭 불안한 것만 아니라 반가운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좀 바꿔보는 것, 시각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주장에서 좀 견디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될 것 같은 시장이 계속해서 보여지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에 조금 보수적인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주간 5% 정도의 하락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그 변동 폭이 더욱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봉상 520선에서의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앞서 실적 짚어주셨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적 개선이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여전한 좀 압축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종목별로 꼭 슬림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 마감 중계 함께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오늘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 가지 전략 한국경제TV와 함께 세워보시고요. 이어지는 종목 상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